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뭐 세기의 이혼 재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어떤 두 사람 간에 그냥 이혼하는 거 재판하는 거면 우리가 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이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그 국내 기업 중에서 뭐 3위 정도인가요? 네네. SK그룹의 어떤 운명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판결이 내려져 버렸습니다. 네네. 지난 2심에서 당시에 이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아주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냐, 뭐 진짜 가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다 저는 동의합니다. 다 옳고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송사가 우리나라 정말 재벌 3위 굴지의 대기업 SK 하이닉스가 요즘 또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의 어떤 경영권까지 흔들어 버리면 우리 국가 경제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이제 대법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과연 이게 올바른 판결이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 문제를 우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변호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는 네. 그 좀 금액도 아주 공교롭게 나왔었어요. 네. 재산 분할이 665억. 거기에다가 위자료 1억 해가지고 666억을 배상하라 이렇게 네.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 항소심에서 이제 사실관계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항소심에서 확정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그 재산 합계가 4조가 넘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죠. 그 대부분이 최태원 회장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주식 같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4조에 있어서 666억이면 뭐 큰 돈, 물론 이제 666억도 엄청나게 큰 네. 돈이지만 그 4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그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 1심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1심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항소심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항소심에서는 이 666억이 곱하기 20이 돼 버렸어요. 와. 진짜로 재산 분할 아마 이렇게 그 재판부가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그 재산 분할도 한 1조 3천억 가까이 했었고요. 네. 위자료도 1억이 아니고 20억을 갖다 위자료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20억 위자료 그 판결 나온 거는 이것이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위자료는 그렇게 많이 안 준다면서요? 위자료는 이렇게 많이 안 주는데 네. 어쨌든 그와 같은 천장, 유리천장 같은 것들을 지난 판결이 그냥 와장창 깨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어서 노소영 관장은 상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 뭐 포기했다면서요. 항소심 판결 이 정도면 만족한다. 네.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왜냐하면 1심에서는 그 주식을 나눠달라고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필요 없고 돈으로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와, 돈으로 마련한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1조가 넘는 돈을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주식을 팔면 그 주식을 팔아야 되죠. 그러면 경영권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경영권도 경영권이지만 뭐가 있냐면 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딱 봤더니 전체 금액의 한 35% 정도가 재산 분할이 된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65%, 노소영 관장이 35%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변수가 있어요. 뭐죠?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최태원 회장이 원래 SK는 선경이었잖아요. 네. 선경을 창업한 창업주는 최태원 회장의 선대 회장인 최종현 회장님이 아니었어요. 네. 선대 회장은 누구였느냐? 최종현 회장의 형님인 최종건 최정권 회장님이셨는데 회장했죠. 최정권 회장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50도 안 돼서 40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동생이 맡아가지고 아주 크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제 최종현 회장도 뭐 한 환갑 정도 돼가지고 환갑 좀 넘어서 70도 되시기 전에 네.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촌들끼리 쭉 모여가지고 누가 그 SK를 물려받을 것인가 경영권을 그러다가 최종권 회장의 아들이 장손이잖아요. 네.
그 장손 제일 맏형 사촌들 중에 제일 맏형인 그 최윤원 회장인가 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최 회장님이 딱 그 사촌들 불러 모아놓고 그래도 우리들 중에서는 그 삼촌인 작은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큰 아들 그 최태원이가 제일 그 그룹 회장으로 맞다 해가지고 그룹 회장 자리를 최태원 회장한테 물려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사촌들 사이가 원만하게 이렇게 딱 됐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고맙다 우리 사촌들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SK 주식을 1조 가까이를 그거를 이제 나눠줬거든요. 아.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4조라고 해도 1조를 사촌들한테 줬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3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거기에서 1조 3천억을 갖다가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에 또 세금 내고 뭐하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더 노소영 관장이 짭짤하게 되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에서는 회장뿐만 아니라 회장 일가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그룹의 이제 고위 임원들부터 해가지고 아주 초긴장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희들이 왜 이제 걱정을 하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SK 그룹이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뭐 GDP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기업인데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되면 해외 펀드라든지 해외 자본의 먹잇감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이 경제에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지금 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상고했을 때 양측에 지금 이 변호인들도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이 이번에 됐어요. 네네. 자, 이 감독님 그거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이번에 보니까 최태원 회장 쪽은 이제 홍승면 변호사 이분이 이제 아마 이번에 대법원에서 변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참 희한합니다. 이번에 노소영 관장 측은 최재형 전 의원을 이번에 변호인으로 했어요. 네네. 저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네. 홍승면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입 수석을 했어요. 아. 전국 학력고사 전국 1등을 했는데 네. 그때 340점 만점에 339점을 맞았습니다. 아. 역사상 학력고사 최고 점수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법연수원도 수석 졸업하고 네. 저희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 자리가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대법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자리일 수가 있어요. 대법원의 모든 재판 판결을 그 내는데 저 수석재판연구관한테 결재받고 재판연구관들이 대법관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자리거든요. 네. 제일 우수한 사람이 가는 자리가 수석재판연구관이에요. 그런데 홍승면 변호사가 저기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할 때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이었어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딱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냥 깐깐하게 꼬장꼬장하게 생기시고 말씀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속은 깊은데 말은 별로 없고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 보고 야 니네들 홍승면한테 많이 배워라. 아. 홍승면이 최고다. 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이 항소심에서 저런 결과를 받아들고 네. 항소심 재판부 저희 변호사들도 쨍쨍했어요. 뭐 네. 김앤장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안 되겠다. 그 홍승면 부장판사가 올 2월달에 이제 옷 벗고 개업했거든요. 홍승면 부장판사를 모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홍승면 지금 상고 유서를 500페이지 썼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대형 로펌에서 400페이지 쓰고요. 홍승면 변호사가 100페이지 썼대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거 읽어본 그 사람들 딱 하는 이야기가 야 역시 홍승면이다. 아. 100페이지 썼는데 여태까지 써낸 그 서면들 중에 최고다 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최재형 변호사님은 우리가 감사원장의 21대 국회의원의 지난 대선 후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최재형 변호사님은 법원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똑같아요. 아. 뭐가 똑같냐면 대학 동기예요. 사법시험도 같이 붙었어요. 아하. 판사 임관도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같이 됐고 법원장도 심지어 똑같이 됐어요. 네. 완전 데칼코마니에요. 그 다음에 최재형 변호사가 제일 그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 동기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일 믿고 그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다? 최재형이다. 야. 그러니까 최재형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지명됐을 때 최고로 잘한 인선을 갖다가 하셨다. 야. 이렇게 딱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재형 변호사 이제 그 뭐 정치할 때 뭐 그 뭐 100만 원인가 뭐 얼마 이렇게 후원금도 이렇게 그 원래 판사들 그런 거 잘 안 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 홍승면 변호사를 딱 선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빵을 딱 날린 장군 거예요. 멍군 하랬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소영 변호사가 그럼 우린 누굴 해야 되냐? 아 최재형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 낙선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 원장님은 정신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 굉장히 뭐 심기도 불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고초려해서라도 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최재형 원장을 그 원장님을 변호사로 모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좀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네. 아마 이 뭐 재판의 법률적인 뭐 아주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관심이 그렇게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 가장 이번에 저 항소심에서 이렇게 확 뒤집어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입니다. 네네. 과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SK가 SK텔레콤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 SK가 SK텔레콤을 가져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네. 그때 가져갔다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 저 입찰을 통해서 당시 이동통신을 가져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사돈기업을 특혜받은 게 SK텔레콤이다라는 거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 항소심에서 당시에 이제 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태평양 증권 인수에 사용됨으로 인해서 SK증권 현재 증권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기여, 가치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노소영 관장에게 어마어마한 이제 이 돈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의 지금 판결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SK텔레콤 말씀하셨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 돌직구 나가가지고 아이고 저 뭐야 SK텔레콤 노태우 대통령이 선물해 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니 사람 뭐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 중에 SK 다니는 애가 딱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날짜를 딱딱딱 보여주는데 네네. SK텔레콤 인수한 게 노태우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네. YS 때 한 것이다. 그래서 아 내가 잘못 알았네. 그건 알았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면요 300억이에요. 네. 그 뭐냐면 이게 비장의 이제 증거 자료로 항소심에서 그 뭘 갖다가 제출을 했느냐 증거 자료로 첫 번째는 300억짜리 어음을 제시했어요. 네. 정확히는 어음을 제시한 게 아니고 어음 사본 사본. 그게 50억짜리 어음 6장.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50억짜리 어음 사본 6장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김옥숙 여사가 갖고 있어요. 아 노태우 전 부인 김옥순 네네. 여사가. 그다음에 이제 또 김옥숙 여사가 메모해가지고 이건 뭐 이렇게 이게 그 뭐야 그 우리가 그 노태우 대통령 측에서 SK 측에다가 준 것이다 이런 식의 그 메모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항소심 재판부가 300억이 전달됐고 그 300억이 그게 돼가지고 기초가 돼가지고 SK 특히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 재산을 증식하는데 그건 도움이 됐을 것이다. 종잣돈이 됐다. 종잣돈이 됐다. 네. 그 이야기가 됐던 건데 그런데 어떤 반박이 있을 수 있냐면 이 당시에는 그 이게 비자금이라고 하면 비자금이 수표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네. 현금으로. 현금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 5만 원짜리 있으니까 500만 원 하면 요만큼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밖에 없었던 어허. 제일 큰 돈이 10,000원짜리였어요. 네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예금보험공사나 이제 삼성화재 이런 데서 근무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쭉 이야기 들어봤더니 007백 있잖아요. 네. 007백 하나에 딱 1억이 들어가요. 1억이. 그 가방이 요만한 이렇게 뭐 007이 들고 다니는 이런 가방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10,000원짜리 신권, 관봉권, 어허. 빳빳한 관봉권을 꽉 채워 놓으면 그게 1억이래요. 저게 이제 우리가 했던 메모죠, 그죠? 그렇죠. 저게 이제 김옥수 저기 여사. 선경 300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300억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뭐 어음이나 이런 게 아니고 현금으로 전달했다라고 하면 007백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된다? 300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 지금 뭐 아련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과 박스에다가 그 돈 이렇게 쫙 집어넣어 가지고 배달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과 박스로 300억을 만들려면 120개가 돼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명절 때 이제 사과 박스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사과 박스 이만한 거에다 사과 넣고 막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게 120 상자가 있어야 될 정도로 현금으로 300억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 YS 때 노태우 비자금 수사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때 누구였죠? 뭐 박계륜 의원이었나?
이렇게 막 폭로해가지고 박계동 뭐 어쨌든 막 폭로해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던 것 같은데 그때 YS 때 그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해가지고 샅샅이 수사를 했었을 텐데 4,100억인가 그랬죠. 예, 그때? 그거를 갖다가 이 300억이 누락이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아하. 이런 식으로 지금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반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갖다가요. 근데 뼈가 아파요. 왜 뼈가 아프냐? 이게 사실심은 항소심까지만 되거든요. 아.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사실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 이유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신문에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걸 제가 쭉 몇 개를 갖다가 같이 해서 봤더니 최태원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300억 원이 전달됐을 리가 없다. 그렇죠.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항소심에서 300억이 전달된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 참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도 않고 그게 어떤 증거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비자금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이 판사가 그걸 그냥 그 한 장에 저 아까 보여드린 그 증거를 그냥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 회장이 잘못한 거예요. 최 회장의 변호사가 실수한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300억짜리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시키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승면 변호사가 있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상고 이유서에는요. 300억이 전달 안 됐다라고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상고심 법률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안 했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인정이 안 돼서 어차피 이제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니까 네. 이 부분을 우리가 깰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300억 원은 뭐라고 보여지느냐? 이건 불법 비자금 아니냐? 불법 비자금이죠. 그런데 이 불법 비자금 가지고 최태원 노소영 부부에 있어서 노소영의 기여를 인정한 것은 그건 부당한 거 아니냐? 그거는 이게 사실 국민들의 정서상 좀 아니 비자금 가지고 기업을 키웠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만약에 성장한 자금을 만약에 그걸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좀 정의에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가지고 불법 비자금이니까 여기에 세금 냈겠습니까? 증여세 냈겠습니까? 안 냈을 거 아니에요. 증여세도 없이 받은 그 불법 비자금 가지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노소영의 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1심부터 2심까지 계속적인 그 논리였어요. 그렇죠. 아니, 1심은 땐 이 논리가 없었으니까 항소심에서도 이런 논리를 갖다가 쭉 했는데 그런데 이 논리는 조금 뭐라 그럴까 정서적으로는 맞는데 법적으로는 그건 그거고 법은 법이고 뭐 돈에 꼬리표 붙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게 이 돈이 불법 비자금인지 정당한 그 땀 흘려서 번 돈인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상고 이유서에 추가적인 논리가 있어요. 네. 그 논리가 뭐냐면 이건 제가 봤을 때 그 홍승면 변호사가 개발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지금 300억짜리 약속어음이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50억짜리 6개 약속어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어음은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게 약속어음이죠. 그러니까 그 김옥숙 여사가 아무리 약속어음 6장을 300억짜리를 그렇게 제시했다고 해도 이거는 채권 채무 관계 증서이지 쉽게 말하면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한테 300억 원을 줬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빌려줬다는 거지. 네네. 그러면 아직까지 돈을 안 갚았다고 그러면은 그럼 지금이라도 갚겠다. 뭐 소멸시효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갚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90년대 초반에 이제 300억을 갖다가 그 노태우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한테 돈을 줬다고 해도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안 갚았으면 뭐 이자가 뭐 한 10배가 이자 쳐가지고 300억이 10배가 됐다고 그래도 그래봤자 3천억 아니냐? 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리는 증여가 아니고 단순히 빌려준 거니까 이런 논리는 조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네네. 이제 아마 이거 사건 이후에 이제 재판 이후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사실 그때 이제 이원조 씨라고 있었어요. 유명했죠. 예, 이원조 씨라고 이제 뭐 노태우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어떤 자금 문제를 관리한 분이 있었는데 항상 이제 아무래도 사동기업이니까 이제 이 통치자금 소위 이야기해서 네네. 꾸준히 이제 이거를 줬다는 거예요. 네네. 노태우 대통령에게. 근데 노태우 대통령 측에서 이제 퇴임 이후에도 이게 과연 제대로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과 이제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면에서 확약하는 약속하는 증표로서 일단 뭘 좀 주라.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음 자체를 준 것이지 어음 자체를 이제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한테 이제 그때 성경 건설인가요? 네네. 그 이름으로 이제 이걸 준 것이지 실제로 이게 돈이 간 게 아니다. 즉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돈을 안 주게 될 경우에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줄 수 있는 증표로서 준 것이지 네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것에 대한 돈이 갔는지 안 갔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걸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좀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지만 사실은 SK 하면 네. 최종현 회장님의 영혼의 동반자 있지 않습니까? 손길승 손길승 회장이라고 네. 이제 뭐 저희 정도 되는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SK 하면 뭐 최 씨도 있지만 손길승 회장이 그 최종현 회장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젊었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손길승 회장도 그 명예회장이죠. 네. 그 손길승 회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옛날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옛날에 부터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던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쉬운 게 왜 이 이야기를 지금 글쎄 이게 진작 좀 했으면 이게 아쉬울 텐데. 그러면서 지금 상고 이유서에 그 최태원 회장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님한테 뭐 이런저런 기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기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른들끼리 싸움한 걸 가지고 애들 싸움에 이걸 견강부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사뭇 이제 법조인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궁금해지고요.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뭐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의 어떤 잘못됨 뭐 이런 것들은 대해서는 당연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이거는 뭐 최 회장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어떤 기업의 내용, 사건의 내용과 또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 등등은 이제 또 별다른 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공방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소심의 부장판사가 김시철 부장판사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되게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김동완 변호사님하고 유명한 분이고 네. 형님도 또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대쪽 같은 분이고 굉장히 윤리적인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이게 뭐 최태원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도 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도 인정하지도 않고 뭐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들이 탄원서까지 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게 약간 감정적으로 판결이 나온 거 아니냐. 아이 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렇죠. 최태원 회장이 뭐 이렇게 작은 집을 갖다가 해야 되나 뭐 옛날로 치면 그거는 뭐 비난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법적인 건 법적인 건데 네. 그 항소심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혼탁하게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번에 최재형 그 원장님도 네.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저희 때 이제 그 신우회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신우회.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고 예, 그렇죠.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인데 최재형 원장님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별로 이렇게 지금 뭐 사건 맞고 뭐 그럴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노소영 관장이 여러 번 찾아갔겠죠. 네. 근데 최재형 변호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갖다가 한 걸 봤다. 그다음에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맡았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던데 어쨌든 법은 법이니까 대법원에
법원에서 법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을 갖다가 내릴지 그거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항소심 판결이 음.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가 뭐 됩니다. 도덕적인 차원 뭐 당연히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없고 결국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것이 이제 또 우리 국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이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네. 뭐냐면요. 이렇게 굉장히 세기의 판결이잖아요. 김시철 부장판사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관련해가지고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뭐 잘못 계산했죠, 뭐. 이게 뭐냐면은 대한텔레콤이라고 음. SK CNC 전신인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대한텔레콤의 그 주식을 최태원 회장이 인수했는데 이 대한텔레콤 가격이 주가가 막 올라갔거든요. 1994년에 8원이었는데 1998년에 1,000원이 됐고요. 네네. 2009년도에는 35,650원이 됐어요. 그런데 1998년에 1,000원이었는데 이거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100원으로 계산을 갖다가 했어요. 참 그 결정적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원래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오타가 나온다든지 뭐 정혁진을 정학진이라고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판결 경정이 되는 건데 100원, 1,000원 이거는 사실 상당히 중대한 실수인데 이렇게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 재판부가 이런 실수를 그것도 서울고등법원이 이건 좀 그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와 같이 그 중요한 그 오류가 있었으니까 판결 자체도 대가 뭐 설렁설렁 이렇게 좀 하자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오늘 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제 복권 문제 또 지금 SK 관련된 지금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 상고 인소 관련된 이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